지금 단기적으로 유행하는 투자 상품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둘 게 아니라요. 이제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부터 포함해서 전국에 해당되는 입주 물량에 대해서 자, 다음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인허가 착공 분양 물량도 2, 3년 뒤 공급 부족 현실화되나? 그리고 아파트 착공 반토막 3년 후 전세난 우려. 라는 기사가 나오죠. 즉, 이번 주에 유독 많이 나오는 기사. 보통 이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매월 말일날 국토교통부에서 미분양 현황과 인허가 착공 물량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월 상반기에 바로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 올 상반기에 인허가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결국 이 말은 지금 현재의 입주 물량은 현재 상황에서 영향을 미치게 됐지만 2, 3년 후에 또는 길게는 5년까지 갈 수도 있는데요. 2, 3년에서 5년 후에 입주 물량은 무조건 100% 감소란 얘기가 되죠. 확률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확률 게임은 그렇다면 빠르면 2, 3년에서 길게는 5년 사이에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줄어들 때 나타나는 현상은 가격의 상승인데 가격의 상승을 여러분들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왜?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른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운데 있었던 거 주택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반토막이 나서 집값 상승의 불씨 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좀 더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맨 아래 기사. 아파트 착공 물량이 반토막이 났을 때 또는 인허가 물량이 반토막이 났을 때 전세난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시점이 하락기랑 맞물리게 되면은 어차피 집을 안 삽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전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전세 가격은 오르게 되는데요. 집값 상승이 일어나지가 않는 경우가 발생되죠. 그래서 전제는 전세 가격 상승입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앞으로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머릿속에 넣고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투자로 접근해야 된다. 지금 투자를 해라 마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투자를 하든 뭐하든 연끌하는 것만 조심하고 2023년 현재 그다음에 2024년 내년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전세 가격 상승과 관련된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는 집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동안 제가 한 2달 정도에서 역전세난에 대해서 안 그렇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은 지금 전세 가격 오른다는 것들을 드디어 보고 계실 겁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현상들은 분명히 아니긴 하는데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올 하반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물량이 많은 지역들이 같이 흡수가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난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투자는 단타로 먹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닌 조금 길게 보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투자라는 기간 안에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전세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내가 투자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결국 이제부터는 지금 현재의 착공 물량과 인허가 물량이 앞으로 2, 3년 후 길게는 5년까지 나타났을 때 바꿔놓고 하게 되면 그 시점 되면 착공 물량은 결국 입주 물량이 되겠죠. 그 입주 물량이 뒤로 미뤄지면서 계속해서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나타나는 현상 중에 100%가 전세 가격 상승이고 집값 상승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세 가격 상승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용한 투자 방법을 지금부터 고려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청약시장이니까 분양권 시장이니까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것들은 단기적인 관점이고 시장이 혹시라도 꺾였을 때 발생되는 분양권 피해 사라질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있거나 또는 살짝 뒤로 담궈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확률 게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몇 년 후에 불확실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나타날 현상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투자를 해야 되고 아직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그 방법에서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대원칙에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바로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상황에서 나타났던 과거의 사례를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기사는요.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모습입니다. 2023년 현재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기사를 보게 되면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급감이라고 하는 분명의 기사를 보셨죠.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언제 일어났느냐? 2008년 10월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살짝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사람들한테 느낌이 오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이때였죠. 주택 착공 면적 절반 이상 줄었다. 2008년 10월 달. 그래서 이때 이 말이 나오자마자 이 당시에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상승장의 후반부였죠. 그러기 때문에 집 사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이니까 계속 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예상치 않게 침체적으로 접어들었죠. 그 변수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 이후에 나타났던 확실한 100% 현상이 뭐냐? 자, 2008년 11월 다음 달 기사입니다. 2, 3년 후 수급 불안, 주택시장 걱정되네. 자, 공급 부족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2, 3년 후의 얘기니까 여러분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는 투자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보게 되면 결국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막 뭐라고 그랬냐면 전세 가격 상승이 100%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밑으로 보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09년 7월 달 기사. 상반기 주택 인허가 10만 채도 안 됩니다. 작년보다 25%나 줄었습니다. 또 줄었죠. 1년이 또 지난 2010년 기사를 보게 됩니다.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 급감. 내년도 아파트값 상승세 타나. 좀 전에 보셨던 집값 상승하나 라는 기사와 똑 동일한 기사가 이때 보여지죠. 근데 이때도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집값은 하락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나타났던 것은 전세 가격의 상승이었죠. 자, 이러면서 2011년 다음해로 넘어옵니다. 이제는 집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이 2010년, 2011년 2년이나 경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죠. 이 상황에 공급까지 부족하고 집은 사기 싫으니까 전세 가격의 상승폭은 더욱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2011년의 모습이고요. 2012년의 모습, 입주 물량이 최저치라고 나오는데 9년 이내, 그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9년 이내 최대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럴 만도 하죠. 자, 왜? 2007년 이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시장의 침체가 오니까 더욱더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가니까 결국 그 물량들이 나올 게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됐고요. 결국 그것들이 2013년도에 아파트 분양 실종까지 나오게 되고 이때도 맨날 2, 3년 후를 걱정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매년 나오게 되죠. 하지만 집값의 상승은 2013년, 14년도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을 사세요라고 하는 대책이 노골적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집값 상승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무엇이 먼저였느냐? 전세 가격 상승이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라고 한다면 앞으로 상승일지 하락일지는 누구도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100% 확률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유행하는 투자 상품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둘 게 아니라요. 이제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부터 포함해서 전국에 해당되는 본질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굉장히 많이 신경 썼던 문제, 입주 물량에 대해서 다시 본론부터 돌아가서 본질로 돌아가서 신경을 써야 될 시기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여러분들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예전에는 입주 물량에 정말 집중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는 입주 물량은 후순위로 가게 되고 가격 차이에 제가 갯벌리기 갯매우기라는 표현을 했던 거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집중했었죠. 그러면서 서울의 아파트가 얼마니까 근데 해운대가 얼마니까 오를 거야 몰려갔죠. 실제로 올랐고 부산에 있는 아파트가 얼만데 그 옆에 있는 창원은 얼마고요. 창원에 있는 아파트가 얼만데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는 얼마요? 그러니까는 가격 차이로 집중하셨는데 문제는 결국 그것이 상승장에 꺾였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랬을 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본질로 돌아가는 방법은 입주 물량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입주 물량의 부족의 누적과 인허가 물량 앤드 착공 물량의 감소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본질적으로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기에 그리고 그 가능성이 사실상 확실히 줄어든다면 100% 전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2023년, 2024년 현재 계속해서 누적된 공급 물량이 부족한 곳이거나 지금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몇 년만 조금 지켜보고 났을 때 어차피 전세는 오래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줬을 때는 2, 3년 후 또는 3, 4년 후에 급격히 바뀔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집중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여기에 정부의 정책이 혹여라도 시장이 안 좋아서 다주택자 규제가 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금상첨화로 다주택자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러분들 현재 수준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해보셨을까?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일찍 말씀드린 거는 맞아요. 지금 당장 이거 하고 난 다음에 2년 후, 3년 후를 기대하려면 길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투자해서 돈을 버는 시기는 내가 노력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매칭이 됐을 때 큰 돈이 벌어지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려우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렵다고 생각하기 전에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중에서 시장이 나쁘면 매매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지만 거주는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량의 감소는 전세 가격의 상승이라는 100%의 확률을 조금 더 집중해야 되고 빨리 보자라는 거죠. 지금 보셨더니 바로 이 시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여기 보게 되면 기사가 나오잖아요. 이때 전세가율을 제가 대충 집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08년 당시는 그 전장에서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40%가 안 됐던 시절입니다. 지금도 한 4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갭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많이 벌어졌는데 투자 비용이 늘어나니 이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러한 생각도 바로 이 당시 2008년, 2009년에 여러분들의 선배는 똑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본질 가치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전세 가격은 올랐고요. 2010년도에 60%를 돌파를 합니다. 평균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2년도, 13년도에 80%를 도달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80%가 넘었다. 그러니 어떤 특정 지역은 또 90%가 넘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시간이 문제일 뿐 물량의 감소라고 하는 부분이 더욱 노골적으로 발생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지켜본다면 여러분들은 꼭 지금 당장 영끌에서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차근차근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거다. 실제로 저의 경우에도 이 시기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 투자할 데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조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경매가 유행하다 보니까 경매 낙찰가가 엄청 놀라서 주변 시세보다 금매보다 더 비싸게 낙찰됩니다. 근데 몰라요. 그 상황에서 오피스텔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가 넘어버립니다. 빌라도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글로 갔어요. 하지만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력재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돈이 없었으니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뭐였죠? 아까 말씀드렸던 소형 아파트 이렇게부터 시작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바로 그 당시부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인 거죠.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이 집에 있다면 그런 거 관련된 책이 있다면 아마 그때 보시면 시기가 제가 말한 거랑 비슷하네 라고 느끼실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 생각 없이 영끌을 하고 추격 매수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돈을 벌 수 있거나 망하거나 50%의 확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이 아니라 남의 일처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0%의 확률로 상승과 하락이 있는 투자 방법과 조금 길지만 100%의 확률이 가져 있는 투자 방법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답을 뭐로 하실까요? 내일이 아닐 땐 다 100%의 투자 확률을 가지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내가 조급하고 내가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면 50%의 확률을 선택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